우리 독서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. 네네. 누구나 다 독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학교 현장 속에서의 어떤 그 커리큘럼과 그다음에 또 평가의 어떠한 그 잣대 자체가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이나 독서를 통해서 준비된 것들이 평가 되기에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그러한 시스템, 그런 상태를 전제로 했을 때 학교 현장에서 독서의 위치, 독서의 어떤 현재적인 위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좀 이렇게 폭넓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독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독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셔요. 그런데 사실 그 아이들을 사교육 중에 독서가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 그러면 영어나 수학은 반드시 해야 되는 교육이라고들 생각하신다면 독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들이 정말 관심이 있지 않는 한은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는 오히려 자기가 원하지 않으니까 책을 안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서 독서 교육을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강조하고 그걸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1년 동안의 아이들의 독서량이나 그런 것들이 좌우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매일 독서 숙제를 내줬거든요. 하루에 1시간씩 읽기.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10진분류별로 책을 목록을 바꿔가면서 읽게 과제를 그렇게 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이용이 자유롭지 않고 또 도서관이 폐쇄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.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책만 가지고 읽다 보니까 제가 10진분류별로 돌아가면서 읽게 과제를 내주는데 좀 아이들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그냥 좀 자유롭게 읽게 그렇게 했거든요. 근데 6학년인데 아이들이 독서를 저는 솔직히 안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. 왜냐하면은 집에서 하는 숙제고 그거 한 줄 뭐 그 독서 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어나 감명 깊은 문장 쓰는 건데 뭐 안 해도 표가 안 나잖아요. 그런데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하면서 느낀 게 독서 숙제를 이제는 습관화해서 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거죠. 지금 그 아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숙제는 모든 6학년 전체 숙제가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인 거죠. 네네. 저희 반에서 내는 숙제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의 말씀에 비춰봐도 그 독서라고 하는 것을 부모도 교사도 다 중요하게 여기지만 학교 시스템 안에서 진행되기보다는 개별 교사의 중요도와 그리고 관심에 따라서 진행되는, 그러니까 영어와 수학과는 현격하게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 바로 독서의 현실은 분명하네요. 발령받고 지금까지 굉장히 독서를 강조를 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렇게 제가 독서를 강조하게 된 계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학창 시절에 책을 거의 읽지 않고 성적만 좋았던 그런 학생이었거든요. 선생님은 공부가 어려웠던 적이 없으셨죠? 그러니까 공부를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수업 시간에 집중 잘 하고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학교의 공부, 국영수 중심의 공부를 말하는 거죠? 네네, 학교의 그 시험 과목을 말하는 건데 학교에서 그냥 수업 시간엔 정말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집중해서 들었고 그리고 늘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벼락치기로 반짝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애들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만 했어도 제가 좋은 성적을 냈었고 그래서 그냥 독서라는 것에 대해서 그닥 아쉬운 거 없이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고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. 그런데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글을 쓰면서 느낀 게 야,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거를 글로 옮기는 거가 이게 연습하지 않고는 너무 어려운 거구나. 이거를 많이 깨달았고. 그럼 21년에 5번째 학교니까 이렇게 5년씩 이렇게 돌아가신 건가요? 네, 5년씩이요. 그러면 선생님들은 한 학교에서 5년만 사역할 수 있는 건가요? 5년인데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유임이라는 게 있어서 플러스 1, 2년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선생님들을 초빙하는 제도가 있는데 초빙하는 제도에서 한 번 더 그 학교에 머물 수 있어요. 그러면 최장 10년, 11년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.
지금 현재 사역하고 계신 학교가 바로 이렇게 초빙에 의해서 지금 오시게 된 학교죠. 네네. 네. 제가 우연히 그 학교에 그 하브루타를 아이들에게 적용한 거를 강의를 하게 가게 됐어요. 네. 그런데 그 강의를 들으신 그 교감 선생님께서 그 강의를 듣다가 감동을 받으셔서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. 네. 우리 학교에 내년에 이제 옮기는 해니까 와서 그런 독서 교육과 그런 하브루타를 좀 이렇게 주변 선생님들에게 좀 전파해주면 좋겠다. 네. 그래서 제안을 하셔서 고민을 하다가 수락을 했고, 네.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6학년을 담임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예, 그런데 이제 6학년 선생님들끼리 그 교원학습 공동체라고 교사들끼리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적용하고 이런 그런 동아리 같은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학년이 같이 이제 독서 교육 쪽을 같이 하고 있어요. 네. 예전에 그 화양초등학교에서는 어떤 독서를 하는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저한테 주셨던 자료 중에 어휘력 사전 네네. 그거 하고 또 제가 이제 뭐 아이들 요약 그런 지도하는 거 그거 하는 거를 보고 교장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선생님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서 전교가 다 하게끔 하자 그랬을 때 사실 제가 반대했었어요. 네, 그렇죠. 이거는 원하는 분들이 해야 이거를 정말 아이들에게 더 열의 있게 하시는 거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어떤 형식을 해서 이걸 다 하시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각각 선생님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교육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효과적이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워낙 이쪽이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해보자 그러셨어요. 그렇죠. 그런데 예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이제 열의 있게 하신 반에서는 그게 좀 더 효과를 거뒀고 또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인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그냥 하라고 독서록을 주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어떤 피드백을 주고 또 검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거에 임하는 자세는 좀 다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동학년 선생님들 중에 이거는 누가 교장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시오 이게 아니라 네. 그냥 자발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했고 또 그거를 선생님들이 취사 선택해서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반응이 좋았고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동학년끼리 하는 이 교원학습 공동체 말고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라고 있어요. 네. 예, 이거를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아이들하고 하는 거를 되게 좋게 보신 저보다 선배님이신 선생님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학부모랑 아이들에게 좀 더 당당한 교사가 되고 싶은데 네. 그거로 이런 독서 교육이랑 하브루타를 하면 참 좋겠다. 네. 그래서 이제 저한테 계속 권유를 하셨어요. 네. 학교 간 교원학 그 선생님은 다른 학교시니까 네네.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를 제발 만들어라. 네. 그래서 이제 올해 뜻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7분의 그 네. 학교는 4개 학교예요. 네. 그래서 4개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모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심할 경우에는 줌상에서 나누고 네. 그렇게 하니까 그게 더 오히려 열이 있는 분들이 그렇죠. 모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그 학교 간의 교원학습 공동체는 진짜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쉬는 시간 쪼개가면서 할 수 있는 거고 네. 어떤 윗선에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모두 전파해서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했을 때는 거기에 준비가 안 된 분일 경우에는 좀 네. 동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려봤어요. 네. 예, 그러면 좀 더 원론적인 질문으로